네, 대한민국이 온통 조국 정국이다. 정치권, 대학, 시민사회 이번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딸과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얘기들. 고2 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008년 그 단국대 인턴십 논문 1저자가 된 그런 문제였는데 이듬해 이제 고3 때인 2009년에도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제 스펙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3주간 인턴십, 홍조식물 유전자 분석 관련, 국제조류학회 발표 초록,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숙명여대 여고생 물리캠프, 일단 상도 받았다고 하고, 도쿄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참여, 보조 발표, 영어를 좀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발표자로 많이 나섰던 것도 같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것이 이제 예전에 학력고사 중심이나 수능만 있을 때하고는 다른 모양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수업 이외의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스펙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과연 조국 후보자의 딸만 이랬을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한편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다양한 일을 고2, 3학년 동안 하기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국 후보자의 딸만 가능했냐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학부형들한테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는 이런 코스는 누구나 가고 싶지만은 걷기가 힘든 코스다. 쉽게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조국 후보의 딸이 신출기모를 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얘기가 왜냐하면은 2009년에 이 친구가 고3이었거든요. 근데 그해 여름에 3가지 일을 합니다.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3주간 인턴십을 하고 숙명여대 여고생 물리캠프에 한영애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참가해서 장려상을 받기도 하고요. 도쿄소 열린 국제조류학회에 참여해서 보조 발표자로 나서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날짜가 겹친단 말이에요. 여고생 물리캠프가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발표자로 나섰다는 일본의 국제조류학회가 8월 2일부터 8일까지 있었어요. 보통 이제 방학 안에들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는 거죠. 대입 전형을 앞두고 이렇게 스펙을 쌓는데 피치를 올렸던 것 같은데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는 이거 제대로 수행도 하지 않고 그냥 허울 좋은 스펙만 쌓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바쁜 여름을 보내고 또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인턴십만 총 뭐 한 12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나노공학연구실, LG 사이언스 리더 과정, 제네바 UN 인권 인턴십, 한국 유엔위원회 참고문 발표, 뭐 황제 스펙이다. 물론 뭐 참여율, 뭐 참여해서 어느 정도 열성을 보이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느냐 이런 걸 떠나서 앞에서 이제 전주현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다양한 어떤 경험과 스펙을 쌓는 것이 아무리 이제 뭐 수시 대입 전형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봐라라는 취지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다. 교수님을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학생들을 대학에 들어와서 과연 이렇게 많은 스펙을 가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12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스펙을 가진 학생을 보면은 뭔가 미래의 꿈을 가진 영재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나 일반화돼 있는 방식이란 말이죠. 당시에는 생기부 이제 스펙을 쌓은 거고 요즘에는 이제 학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생활기록부 그렇죠. 그리고 학종은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스펙이 쌓여 있는 학생들을 보면 지금은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해요. 아, 이거는 컨설팅 업체가 학부모와 학교와 한 합작품이구나. 코디네이션이 그렇죠. 됐다. 코디네이션이 된 걸로 보지. 이 학생이 예를 들어 일관되게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전문적인 뭔가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전공하고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12년 전 당시에는 무한정 그냥 다양한 분야의 스펙을 갖다가 모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걸리든 걸릴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입학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은 거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누구나 다 이제 합작품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좋게 보는 시각이 별로 없는 거죠. 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뭐 오늘 뭐
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서울대생, 고려대생, 부산대생 몇몇 학생들이 주축으로 이제 촛불 집회를 열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는데 실제로 고려대에서도 현재 입장은 문제가 있다면 입학 취소를 검토는 해보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단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보통 대학에서는 입학 전형 자료를 한 5년 단위로 폐기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논문은 또 단국대 논문이기 때문에 그 논문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제 검토를 해본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는 되지 않는 문제 아닙니까?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은 이게 밝혀지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국대 논문에 참여한 사람이 이 친구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1저자로 등재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모 일간지에서는 아예 뭐 실험 기간이 끝나고 숟가락만 얹었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그것만 확인을 하면은 제1저자로 등재를 한 게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질 것이고 제가 모 대학병원의 전문의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에 논문을 취소해야 되는지 확실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등재 자체가 위법하다고 한다면 부당하다고 한다면은 부당하다고 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가 고대에 입학할 때 그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게 참고 자료로 사용이 됐다면은 입학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각에서는 5년이 지나서 이미 자료를 폐기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하지만은 당시 전형에 참가했던 교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는 입학을 하는 학생은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00점인 줄 알고 뽑았는데 95점이었어요. 이거는 뭐 50% 반영됐냐 60% 반영됐냐 이걸로 따질 게 아니라 이 학생을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참고사항으로 사용이 되었다면은 당연히 입학은 취소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명확한 지점으로 해결이 되기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물 터듯이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청문회 데스노트 역할을 그간 해왔었죠. 정의당. 정의당이 찬반, 가부에 따라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후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근데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입장은 이렇습니다.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는 2030,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4050, 6070은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칼날 위에 선 심정으로 현 상황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 된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또 표명한 건 아닙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근데 의외의 발언을 했어요. 특권층 자제들 신분 세습 수단 조국 딸만 이용을 했겠느냐. 좌불안석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만약 정말 이런 사안들이 문제가 돼서 조국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된다면 비슷한 사안들로 곤혹을 치를 수 있는 정치인들이 제법 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에는 여야가 없고 청부 졸부 따로 놀지 않는다. 자, 이 그간에 본인이 보여줬던 그런 발언 수위나 태도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녀가 이제 딸 말고 아들도 한 명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5차례 일단 병역 연기는 한 상태. 물론 면제를 받거나 아직 뭐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간다고 한다면 뭐 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닭달만 해왔던 부모들이 이런 사안을 바라보면서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조국 후보자의 자녀, 딸의 부정입학이나 또는 위법 사항이 있는지는 아직 증거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의혹 제기 수준이에요. 근데 아까 정의당 대표, 심상정 대표가 얘기를 했다시피 이거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이 편법과 특권이 없는 세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에 대한 의구심을 갖다가 주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홍준표 대표가 이거는 여야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은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얘기를 했지만 소위 좌파도 이런 위법 여부를 떠나서
특권과 편법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이 조국 후보자의 이 딸 논문이 이번 그 청문회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가로지르는 가장 결정적인 지금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 심상정 대표의 얘기처럼 칼날 위에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조국 후보자가 이번 주말 사이에 어떤 정말로 획기적인 어떤 해명을 내놓거나 여론의 반전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상당히 조국 후보자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국 후보자의 어려움은 문재인 정부의 어려움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전국의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